안녕하세요. 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전략적 인적 자원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경영학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에서는 모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림과 같이 플랜, do, see, and 피드백이라는 관리 사이클을 따르도록 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플랜, do, check, and action이 있습니다. 우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계획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계획은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란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계획은 바꿀 수가 있나요? 아니면 바꿀 수가 없나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언제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변경 가능할까요? 혹시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 너 계획 잘못됐어. 이젠 바꿔야 돼. 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걸까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수립할 때는 반드시 환경 변화를 예측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막혔다는 것은 이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예측했던 환경 변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그때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목표와 결과 사이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목표의 수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관리 사이클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때 즐거우신가요? 물론 초등학교 때 설날은 정말 좋았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어른들이 꼭 물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아니면 꿈이 뭐니?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마도 집안 어른들이 꿈을 설정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경영학에서도 꿈 설정을 어떤 일보다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학에서는 꿈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비전이나 목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 단어 간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꿈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입니다. 다음 비전은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꿈은 난 서장훈같이 농구 스타가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비전은 2025년에 농구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며, 목표는 2022년 전국체전 참가하여 게임당 평균 10득점 10리바운드를 달성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달성 가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 비전, 그리고 꿈 순으로 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명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가 가장 명확하고 비전이
그 다음 그리고 꿈이 명확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쓰면 이루어진다입니다. 제가 이를 농담조로 적자생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는 1859년 찰스 다인,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종이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는 강한 자도 큰 자도 아닌 환경 변화에 적응한 자만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는 패러디하여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여 적자생존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즉 목표는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여기 그림처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28세까지 인쇄된 책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종이에 썼고 이를 실현해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록이 가지고 있는 나비 효과와 자기 암시 기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란 초기 미미한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자신의 목표를 쓴 작은 변화가 인생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 기능이란 생각이 발전하여 힘이 되고 긍정적 암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긍정적 의식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목표를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여 자기 암시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기 암시 주문들로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등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 박성영이 할 수 있다를 여러 번 중얼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역전 승리를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이 자기 암시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목표 설정의 두 번째 원칙은 스마트입니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자신 또는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살을 뺀다 라는 것은 스마트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7kg 감량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는 각각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는 스페시픽, 구체적이란 뜻입니다. 목표와 기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의 단계, 필요자원,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M은 measurable의 M을 땄습니다. 이는 측정 가능이란 뜻입니다. M은 목표가 숫자로 표현되어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슛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슛 성공률 몇 %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는 attainable의 A를 뜻합니다. 즉 달성 가능이란 뜻입니다. A는 달성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달성 가능하도록 한다고 해서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됩니다. 달성 가능하도록 하면서 도전적이 합니다. 도전적이라면 보통 최근이 평균에서 120에서 150%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R은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성 있는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슛을 잘하고 싶은데 100m 15초 이내 들어오기 라고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저 제언으로는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목표를 잡아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 지켜야 할 실행 원칙은 소중한 것 먼저 하기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실행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해야 됩니다. 제시된 그림은 내가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은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음으로 나누고 Y축은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눠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뜻하며, 맨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적은 것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1과 중3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시험기간이라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공부는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긴급한 일인데, 공부를 하라고 하면 꼭 책상 정리부터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매트리스에 적어보고 반드시 중요하고 긴급한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시간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행 시 고려할 원칙 두 번째는 영향력의 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을 모두 그림같이 원에 넣어보면, 하나는 본인이 의대대로 변경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관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심이 원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영향력의 원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관심이 원에 있는 일들의 자원을 투입을 해도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대회가 있는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진운도 줘야 하고, 여러분 실력, 팀워크, 그리고 작전도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진표는 관심이 원이고, 실력 향상, 팀워크 개발, 그리고 작전 시행 등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상대할 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팀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오는 실력 쌓기, 팀워크 개발, 그리고 작전 이행 및 수행 등에 몰입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자원을 투입 바랍니다. 다음으로 플랜 투 C and 피드백 중에 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반드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게 목표이고요. 요게 현재 상태 또는 결과 실적이라 했습니다. 요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는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문제.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것은 목표보단 잘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으나 왜 목표보단 더 잘해도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슛 성공률 70%를 목표로 하고 계속 연습을 했다고 합시다. 70%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목표가 70%인데 90% 성공률이 나왔는데 이게 왜 문제일까? 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닌지, 두 번째 이 90%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를 하고 있는지는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인 경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목표를 올리면 되고, 두 번째 너무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이 결과를 낮춰야 됩니다. 너무 슛에만 연습을 해서 리바운드 연습이라든지 작전 수행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습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고 목표와 현재 상태, 즉 실적 또는 결과와 차이가 생기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은 목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면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첫째, 자기 행동 수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나 태도 등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행동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것을 더하는 쪽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행동 수정을 하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잘하는 행동을 더 열심히 하라고 주어지는 칭찬 및 보상 등입니다. 이 중 두 번째 방법인 칭찬과 보상이 훨씬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 수립, 적극적 실천, 올바른 평가, 그리고 명확한 피드백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잘 적용하여 훌륭한 선수가 되고 멋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